신용환의 근현대사 똑바로 보기.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19년에 수립이 되어서 1945년까지 존재합니다. 27년간 버틴 거죠. 어려움이 많았고 중간에는 간판만 유지가 되던 때도 있었어요. 재밌는 건 27년간 버텨왔던 그 면면을 살펴보면 임시정부만의 독특한 성격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임시정부 특집 두 번째 이야기는 바로 연합정부 그리고 이광수입니다. 임시정부는 단 한 번도 특정 세력이나 특정 입장만으로 구성된 적도 운영된 적도 없어요. 자, 보세요. 1919년 3.1운동 이후 총 3개의 정부가 수립이 돼요. 서울에는 한성정부, 연해주에는 대한국민의회, 그리고 상하이에 임시정부가 만들어집니다. 세기는 좀 많죠. 그래서 활발한 통합 논의가 일어나게 되고 우리가 이제 아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상하이에 다시 수립이 되게 돼요. 당시 임시정부는 크게 3가지 흐름이 합쳐져요. 이승만으로 대표되는 외교 독립론, 이동희의 무장투쟁론, 그리고 안창호의 실력 양성론. 외교를 통해 독립을 하자. 국제열강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입장이 있는 거고, 국제열강이 우리를 왜 돕냐. 무력을 길러서 싸워 이겨야 한다. 또 이런 입장도 있고. 당장 우리의 역량을 보건대 즉각 독립은 어려운 측면이 크다. 그러니 제대로 된 준비를 하자. 이런 다소 다른 생각들이 있긴 하지만 이 여러 생각들이 뭉쳐져서 임시정부가 결성이 됩니다. 여기서 잠깐 에피소드 하나를 얘기를 해드릴게요. 조선의 천재, 한국 문학사에 빼놓을 수 없는 인물, 안창호의 수제자 춘원 이광수입니다. 그는 임시정부 산하 독립신문 주필을 맡기도 했었는데요. 임시정부에 오기 전에 허영숙이라는 여자랑 사귀고 있었어요. 유부남이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런데 허영숙이 임시정부를 찾아옵니다. 일제 포섭된 상태였죠. 결국 이광수는 연인을 선택하고 임시정부를 벌입니다. 그리고 그는 단계단계 친일파로 변모해 갑니다. 해방이 되고 반민특위가 열리고 친일파 처단이 시작되자마자 그는 두 번째 부인 허영숙과 이혼을 하고 재판장에 나섭니다. 재산을 보존하기 위해서 꼼수를 부린 거죠. 나와서도 거의 변명만 하다 끝나게 됩니다. 참 초라하고 쓸쓸한 모습이에요. 그러나 임시정부는 이런 과정을 흘러가지 않습니다. 물론 앞에서 얘기했었던 여러 다른 생각 때문에 임시정부가 위기에 처하기도 해요. 1차 세계대전을 처리하는 과정 중에 미국의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민족자결주의를 주장하거든요. 모든 민족은 스스로의 나라를 세울 수 있다. 이것에 기대하면서 외교 독립에 대한 희망을 걸었는데 결국 무산이 되면서 갈등이 시작된 거죠. 1923년 국민대표회의를 개최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결국은 실패하게 되고 임시정부의 대부분의 독립운동가가 이탈을 하는 등 이름뿐인 단체로 전락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소 복잡한 과정을 거치면서 1940년 충칭에서 임시정부가 재건이 됩니다. 김구가 이끄는 한국국민당, 조소왕이 이끄는 한국독립당 재건파, 그리고 지청천이 이끄는 조선혁명당 등이 합작을 해서 한국독립당이 결성이 됩니다. 우파 대연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후에 김원봉과 김규식이 주도하는 민족혁명당도 충칭 임시정부에 참여하게 되면서 명실상부한 통합임시정부가 됩니다. 이때 대한민국 건국강령이 발표가 되는데 그 유명한 삼균주의가 건국 이념이 돼요. 삼균주의는 조소왕이 주장한 내용인데요. 가장 특별했던 점은 균등을 강조했다는 점이에요. 조소왕은 민주공화제의 기초하에 평등한 세상을 이루기 위해서 일종의 국가사회주의를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역시 임시정부가 시대와 사회의 흐름에 대한 대안을 끊임없이 고민했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인 거죠. 이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1945년 해방 직전에는 한인사회주의 단체인 화북독립동맹과도 통합을 도모하면서 명실상부한 독립운동의 대표 기관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각자의 방향을 갖고 경쟁하던 것,
많은 갈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연합하고 연대하던 것, 그리고 어떤 특정 이념에 혹은 이데올로기에 종속되지 않고 시대에 걸맞는 대안을 추구하던 것, 바로 그곳이 임시정부였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